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With us sing. Hallelujah. Thou burning sun with golden beams. Thou silver moon with softer gleam.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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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 rushing wind that art so strong, ye clouds that sail in heaven alone. Oh, praise Him, Alleluia. Thou rising morning, praise, rejoice. Ye lights of evening, find a voice. Voice, praise Him. Oh, praise Him. Allel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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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 flowing water, pure and clear, make music for thy Lord to hear. Alleluia, alleluia. Thou fire so masterful and bright, that givest men both warmth and light.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Oh, sons and daughters, take your part. Oh, sons and daughters, take your part. Sing praise to God with all your heart. Sing praise to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heart. Hallelujah. Praise, praise Him, Father, praise the praise Him, Father, praise the Spirit, and praise Him, halleluja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네, 2월 15일 월요교육에 오신 직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규 내분비내과 과장님이신 김미라 과장님께서 내분비계 질환 및 갑상선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료부 신규 과장님이신 김미라 과장님께서 교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을 들을 때 어려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내분비내과와 과장님에 대해 잘 이해하고 배움으로써 과장님께서 저희 병원에서 잘 적응하시고 날개를 펼치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과장님께서 저희 병원에서 가족과 같은 따뜻한 느낌을 받으며 편안하게 진료하시면서 병원과 함께 발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이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과장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부터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라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내분비내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분비계 질환과 갑상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한 지 이제 한 달쯤 되어 가는데요. 아직 특별히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소개 말씀을 올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 진료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제 소개와 그리고 직원들에게 저희 과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내용 그리고 갑상선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떻겠나 제안해 주셔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이렇게 저희 과 진료 영역과 제 그 양력에 대해서 간략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진료과 소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과는 당뇨병과 갑상선 질환 그리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주로 다루고 그 이외에 부신 질환이나 비만, 고지혈증, 신경내분비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이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인턴을 수료하고 그리고 저희 모교에서 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이후 전임의와 임상조교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기 내과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 이후 성소병원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36 부산병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내분비 질환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분비는 외분비라는 용어와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라서 외분비와 내분비의 차이를 이제 들으시면 내분비 질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외분비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분비 선에서 만들어진 여러 물질을 특정한 분비관을 통해서 이런 어떤 내강이라든지 바깥으로 분비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샘이나 위장의 장샘,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그리고 땀샘, 젖샘 등이 외분비선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상대적으로 내분비선은 이런 분비관이나 특정 공간이 아닌 각각의 분비선에서 바로 혈중으로 특정 물질들이 분비돼서 그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가 통칭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경부, 복부 그리고 성선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뇌하수체라는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경부에 갑상선, 그리고 갑상선에 부착된 부갑상선이라는 장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양측 신장 위에 자리하고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이 있겠고 그리고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남녀 각각의 성선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장기에 대한 질환은 저희 내분비 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호르몬 분비 양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적거나 많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기능성 질환과 각각의 기관에 종양이 생겨서 야기되는 여러 질환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뇌하수체에는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되는 말단 비대증, 그리고 프롤락틴이 많이 분비되는 프롤락틴 선종이 있겠고, 그리고 이런 호르몬 분비가 너무 떨어져서 생기는 뇌하수체 저하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부에 있는 갑상선도 역시 호르몬 분비가 너무 적거나 많았을 때 생기는 질환, 그리고 갑상선 내부에 양성 종양이나 악성 종양 등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역시 부갑상선도 기능의 이상으로 야기되는 질환이 있겠고 부갑상선 전체가 커지거나 특정 부갑상선에 물혹이 생기는 거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체내에서 그 칼슘과 인의 대사에 관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과 같은 질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신에는 우리 몸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대사를 관여하는데 아주 중요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장기인데 그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되었을 때 생기는 쿠싱 증후군 그리고 분비가 잘 안 됐을 때 생기는 부신 기능 저하증이 있겠고 그리고 부신 자체가 커지는 양측 또는 일찍이 커지는 비대증 등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췌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인데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분비가 되어도 작용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있겠고 또 당뇨병과 정반대로 인슐린을 만드는 종양이 생겨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생기는 인슐린종과 같은 질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성선에 관련된 것은 각각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영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분비 질환 중에서 갑상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의 종양성 질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종양성 질환은 대개 환자분이 목에 뭐가 만져지거나 건강검진에서 초음파상에 어떤 혹이 있다고 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내원하게 되면 환자의 병력을 들어보고 신체 검사를 통해서 목에 또 만져진 혹이 있는지, 비대가 있는지, 딱딱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을 확인해보고 혹시 혹에서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종류는 아닌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되고 초음파상의 혹의 모양이나 크기를 확인해보고 혹시 악성을 의심할 경우에는 그 미세침 흡입 세포 검사를 통해서 악성 결절과 양성 결절을 가려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갑상선 결절을 진료하는 과정을 각 분과별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환자가 내원서 혹에 대한 진료를 희망할 때 먼저 갑상선 초음파를 영상의학과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상의 혹의 성상을 확인해보고 악성을 의심해야 할 경우에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 피부를 통해서 이런 미세침을 결절이 있는 부위에 집어넣어 가지고 안에 있는 세포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초음파상에 침이 들어가 있는 과정이고 이제 악성이 의심되는 모양의 혹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저희 내분비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채취된 세포를 현미경을 통해서 판독을 하게 되는데 이 판독은 병리과에서 해주시고 현재 1월부터는 저희 원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젠 의료재단의 외부 위탁을 통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가능하게 된 검사가 악성이 의심될 경우에 어떤 확진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비라프라고 하는 압류전자 돌연변이 검사도 올해 1월부터는 시행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악성 종양을 진단하게 되면 치료를 하게 되는데 먼저 치료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그 각 병원의 상황에 따라 외과에서 하기도 하고 이비인후과에서도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 외과에 담당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의뢰를 드리고 또 아닌 경우는 타 병원으로도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해기학과는 저희 병원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필요하면 이제 타 병원으로 의뢰를 드리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갑상선이 제거되어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해야 하고 또 이 부분은 저희 내분비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악성 결절의 진단과 치료 이외에도 양성 결절이지만 크기가 너무 큰 혹 같은 경우에 물혹인 경우 물혹의 크기를 줄여볼 목적으로 경피적 에탄올 경화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 위에 사진에서 보실 때 아주 큰 물혹이 가운데 경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물을 큰 그 주사기로 굵은 바늘의 주사기로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물이 있었던 자리에 물 용량의 한 절반 정도의 알코올을 집어넣어 주면 세월이 가면 그 갑상선이 물혹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의 사멸이 유도가 되고 물이 더 이상 합성이 안 되면서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크기가 감소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상선의 기능성 질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성 질환은 크게 기능 항진과 저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진증과 저하증은 아주 다른 질환 같지만 사실 그 원인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어떤 공통의 기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자가 면역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균처럼 인식을 해서 자신의 갑상선을 공격하는 이런 면역 세포에서 분비하는 자가 항체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 자가 항체가 갑상선을 자극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유도를 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발현이 되고 이것이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들도록 또 유도를 하게 되면 저하증으로 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둘 다 자가 면역성 질환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진단도 그 갑상선 자가 면역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가 항체 검사를 비롯해서 호르몬 자체를 측정하는 혈액 검사를 해볼 수 있겠고 앞서 종양을 진단할 때 사용했던 초음파가 이런 기능성 질환에서도 전체적인 혈류 분포랑 염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스캔이라고 해서 또 일부 질환에서는 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은 치료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를 하지 못하도록 호르몬이 합성되는 특정 과정을 차단하는 항갑상선제를 복용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재발을 자주 한다든지 약에 대한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나 수술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해볼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복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호르몬 자체를 신지로이드라는 약으로 보충을 하게 됩니다. 하루 한 번 정도 복용을 하면 약을 복용하고 한 달 정도 이후에 정상 갑상선 농도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질환 자체의 원인이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에 의한 만성 갑상선염으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평생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일시적인 염증에 의한 경우에는 약을 끊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이런 갑상선 암 수술 이후의 동위원소 치료라든지, 그리고 그 알코올 경화술 이외에 결절의 고주파 시술이나 레이저 경화술 등은 특정 이 시술들이 가능한 병원으로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간혹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염증의 감별이 안 되는 경우에 갑상선 스캔 검사가 필요할 때도 해당 시설이 있는 다른 병원 진료가 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내분비내과 외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만 진료를 하고 있고요. 일요일도 격주로 오전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입원 환자의 혈당 조절이나 갑상선 결절 평가를 위해서 의뢰를 주실 때는 진료 시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내분비내과 외래는 C동 2층에 자리하고 있고요.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박소영 선생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